우리가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세대별로 이게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서부터 이 세대별로 나뉘어지는 투표 성향이 나뉘어지는 것이 목도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목도가 되는데 40대는 문재인 후보 지지가 많고 50대는 안철수 후보 지지가 지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 40대와 50대 이 차이. 그럼 여기는 우리 윤희용 센터장만 40대네. 네. 예. 이게 신 변호사님도 50대입니다. 40대. 죄송합니다. 젊어 보여가지고 저는. 예, 말씀하시죠. 일단 이제 이번 선거가 특징이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선거 분석할 때는 주로 지역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보다는 이 세대가 상당히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각 세대별로 어떤 느끼는 감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뭐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민주화 세대, 즉 87년 민주화 세대지 않습니까? 그 386 세대로 하는 그 세대인데 이제 문제는 사회생활 하면 조금 안정희고성인 성향이 예. 있어요. 근데 40대 같은 경우는 사실 IMF도 겪고 굉장히 힘들게 자라온 이 세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사회에 대한 좀 개혁의 성향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기성했던 세대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4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세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50대 이상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와 다른 게 그런 특징이거든요. 50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좀 보수층이들 하지만 또 더군다나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또 조기 은퇴를 많이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노후가 굉장히 불안한 세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사회에 대한 너무 가슴에 와닿게 말씀하신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세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좀 확연하게 세대별로 좀 지지 후보가 다른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고령층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고령층 되면 이제 우리가 연령 효과라고 해서 예. 보수화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선거에서는 어떨 때 이제 야권이 이기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 40대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거에는 40대를 중도층, 중간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40대가 손을 들어주는 세력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이었는데 이게 한 이제 5년 전까지만은 그럴듯하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대 같은 경우는 30대와 거의 완전하게 동일화되는 연동성이 매우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대 같은 경우 과거에 2011년인가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40대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격차가 무려 30%포인트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40대는 이제 중도 후보, 중도층, 중간층이 아니라 30대와 뭐 비슷한 진보 성향층으로 이제 사실은 확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렇게 20대, 30대, 40대가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이 많아진데도 불구하고 이 균형 관계, 경쟁 관계를 이제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50대는 이른바 예전에 50대가 30대였을 때는 386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죠? 60년대생, 30대이면서 8은 80년대 학번, 6은 60년대생. 다시 말해서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50대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레디칼한 사상, 그러니까 급진적인 사상에 물들었던 것이 50대인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뒤집혔는지 그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그 기성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예. 들어가면 기성세대가 예. 되면서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라든지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급격한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고요. 예.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거라든지 자기가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좀 서서히 오는 변화에도 적응하려고 하는 의도가 결국 온건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50대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해서 본다면 사실 50대 전반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40대와 동조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한다? 그러니까 50대 전반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이제 386 세대들, 예. 그다음에 이제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은 층들이 많이 있고 50대 비판적인 중반, 시들이 있기 때문에 중후반도 다 그렇긴 38이에요. 한데 어쨌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뒤로 갈수록 50대 이제 후반 세대랑 후반대랑 전반대랑 좀 약간 다른 경향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보면 예. 그러니까 민주적 의식 뭐 이런 건 상당히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상당히 이제 예전부터 배워왔던 게 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네, 많이 그렇죠. 해왔거든요. 선거학의 그러니까 이분법적 기본적으로 뭐 그렇죠. 선거학에서 뭐 우리 편, 내 편, 저쪽 편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많이 해왔는데 예.
이제 그것 자체가 해오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나 예를 들어 갈라졌어요. 아하. 매번 선거 때마다 서로 격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50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좀 반성의 기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어떤 예. 그 대통합론입니다. 예, 예. 바로 그게 어떤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386의 시대 정신을 조금 이야기 반영해주고 있는 측면이 아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세대 때문에 오히려 이 세대가 실제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지지도 나가는 게 바로 그 안희정 지사가 생각했던 그 시대 정신과 일맥상통한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저는 어찌 보면 50대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죠, 예, 그거는. 가장 많은 단어를 쓴 게 전략적 선택, 전략적 예. 선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사람을 찍어서 그쪽으로 중심을 확 몰아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안정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20, 30대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20, 30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고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그 성향들은 30대보다 20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0, 30대의 특징이 뭐냐면 지지 후보 바꿀 수도 있다. 20대는 46%, 30대는 34%가 바꿀 수 있다라고 나온다는 건데. 두 가지라고 예.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촛불이라고 하는 그 탄핵 정국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정치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소위 저희나 이제 50대라고 얘기하면 50대나 40대 후반들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생각했던 그런 이념적인 어떤 사고 또는 어떤 정치에 대한 깊숙이 관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네. 저도 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성향이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과 본인의 개인적인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찾는 문제 또는 뭐 취업률이 안 오르는 문제 이런 문제, 대학의 학자금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20대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념적인 논쟁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또 자리 잡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표를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촛불 민심 때문에 사실은 개혁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나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공약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젊은이들 중심의 어떤 말을 던졌을 때는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30대와 40대는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에 의해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강하다고 한다면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회적인 불만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불만들을 표출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엔타이 권력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두 후보 이제 정권과 관련 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두 후보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적인 정서를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불만들을 표출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20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뭐 월등한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20대를 문재인 후보 측으로부터 이제 흡수하기 위한 이제 공약들을 본인의 정치권에 나왔을 때 이제 예. 20대들이 환호했기 때문에 아하. 그것을 이제 시도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먹힌다면 어쨌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먹히지 않게 되면 어쨌든 또 쉽지는 않겠죠. 예. 아 갑자기 그 윤 센터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노무현 정권 때는 그때 막 그러니 20대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막 그랬어요.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뭐냐면 20대가 진보적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권력에 반대한다라는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두 분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예. 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예. 정부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예.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앞으로의 정권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데 대한 좀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좌건 우건 간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치적 효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게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내 목소리가 정치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바꿨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정치적 효능감인데 촛불을 지나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20대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투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실용주의적이라고 우리가 계속 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해서 불신이 크고 아하. 그 불신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 본인들의 불확실한 미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불확실성을 깰 수 있거나 아니면 비전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예.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투표하려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제가 대선에서는 처음 적용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20대가 그 며칠이죠? 4월 4일과 이제 5일인데요. 예, 예, 양일간 예. 10대인데 다른 이제 세대들 30대, 40대, 50대, 60대도 사전 투표제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당겨 투표, 미리 투표 효과가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투표를 못할 사람이 투표하는 효과는 20대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20대에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의 불일치도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에 살다 서울 오거나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학교 갈 경우 주소를 옮기지 않아요. 한국 그렇죠. 사람들 잘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과거에는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하고 구청까지 가야 되는 아하.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4일, 5일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공간적인 또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런 최근에 총선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높아졌고 30대보다 20대의 투표율이 지난 총선에서도 높았습니다. 예.